흔히 지루하다고 얘기하면 재미없는 영화 볼 때, 혹은 대화를 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대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 이럴 때 지루하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너무 바쁘게 이어지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루함의 실체,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생각해 볼 때 그걸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이제 지루함이라고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뭘 시켰어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 과제 자체가 너무 쉬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때 우리 내적으로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생존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요즘 취직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역량을 키워왔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신입사원한테 시키는 일이 너무 단순하고 뻔한 일, 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언뜻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여기에 지금 취직을 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 과정에서 지루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하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찾아서 다른 일로 옮겨가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걸요, 대재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텍사스 A&M 대학의 앤서니 클러츠가 이야기한 건데요. 사실 코로나19 기간에 대퇴사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단순히 그냥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혹은 그런 직업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곳을 찾아 나가는 현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짜 지루함은 그 바쁘게 일을 처리하는 그 상황에서 전혀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 계속 머물러 있게 되고 때로는 점점 뒤로 밀려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거 그만하고 나를 위한 도전,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핵심이 이 주체성, 내가 직접 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데, 이걸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극지 탐험가하고 죄수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극지 탐험가하고 죄수는 사실 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둘 다 고립되어 있고요. 접하는 자극은 매우 적어요. 실제로 감옥에서도 그렇고 극지에서도 그렇고 자극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 죄수는 자기가 직접 선택하지 않았죠. 극지 탐험가는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한 겁니다. 죄수는 거기에 몰입하면서 무언가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죠. 그렇지만 극지 탐험가는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몰입하면서 탐험의 과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너무너무 지루함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단기적으로는 과제의 난이도를 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단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과제의 난이도를 바꿔가면서 나에게 조금 도전적인 생각을 만드는 과제를 찾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역량을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전에는 도전적인 것도 어느 순간 지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역량을 키워나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지루함을 느꼈다면 퇴사가 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퇴사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진짜 지루함을 느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지루함을 느낀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진짜 피하려고 한 건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루함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회피하는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정말 지루함을 느낀다면 바로 퇴사하지 말고 그거보다 나를 자극할 수 있는 다른 과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 주는 조직이라면 저는 충분히 그 조직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과제들 해가면서 지루함을 느끼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죠. 이런 과제 저런 과제 다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그 일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답이 안 나올 때는 진짜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도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하다고 너무 지루하면 쇼폼을 계속 봅니다.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넘겨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시점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지루하네 하고 또 다른 걸 하세요. 근데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더 지루해요. 음식에 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루하면 뭘 먹어요. 순간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또 계속 먹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 의존하기도 해요. 누군가를 자꾸 만나려고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요. 근데 사실은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만나고 나면 또 공허해집니다. 또 공허해지고 또 공허해지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로 지루함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의미 있는 행동, 나에게 도전적인 과제 이런 것들을 찾으시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는 신호라고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 바꿀 때라는 겁니다. 신호를 제대로 해석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무언가를 설계하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지루함은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